안녕하세요. 원주 부동산 1구 대표 김재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요새 11월, 12월 2021년 11월, 12월에 원주 전체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가격을 하향 조정받는 게 아닌가, 지금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조금 걱정이 많이 되셔서 많이 의뢰를 해 주셔가지고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다시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네이버 창을 띄웠어요. 네이버 창을 띄웠는데 저번 한 달 전에 제가 네이버 이 창을 띄웠을 때랑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한 1,000만원 정도, 대략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가 조금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폭으로 조금 상승은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1,000만원 정도는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평균가로 보시면 한 1,000만원 정도가 상승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분위기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대략적으로 요즘은 오시는 손님들이, 최고 대장급 물건, 호반이면 호반, 롯데면 롯데, 그 지역에서 가장 대장급 물건 중에서 가장 뷰가 좋은 물건들은 하나씩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예, 중간 가격층 정도는 거래가 조금 미흡하고, 아예 최저가, 가장 저렴한 물건들을 좀 소진시켜 가면서 가장 좋은 물건이랑 가장 저렴한 물건, 요 선이 가장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조금 매수가 4억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25평, 이제 4억대 넘어가는 게 34평형인데 25평을 조금 더 매수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가격에 좀 부담스러운 선이 있으시니까 요즘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왜 원주 기업 도시나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무실동이나 타 원주 다른 지역도 가격이 매매 거래량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제가 이렇게 창을 띄웠는데 문제는 이 더샵입니다. 예, 이 더샵이 입주를 1단지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월 7일이 이제 오늘이 1월 6일이니까 내일이 잔금 아마 마감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매매량은 어차피 그 양도세 때문에요. 양도세 때문에 매매량은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전세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렇게 창을 보시면 전세가 140개가 있습니다. 140개가. 1단지만 전세가가 140개예요. 140개고요. 2단지를 보시면 전세가 335개가 전세 물량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합이 한 500개 가까이 전세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상승률을 굉장히 여기서 상승률을 막고 있죠. 이 포스코 더샵이. 그리고 전세 가격이 계속 하향 조정받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더샵을 이렇게 물량을 보시면 2억 7천, 2억 8천, 이런 식으로 최저가가 2억 7천까지 내려왔어요. 2억 7천. 지금 포스코는 전세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요즘 거래량이 가격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둔화가 되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좀 둔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34평 같은 경우는 최저가 검색을 하신다 그러면 최저가 검색이 34평이 벌써 2억 9천에 최저가가 나왔어요. 34평이. 더샵 센트럴파크 1단지 34평이 2억 9천이면 초반에 3억 6천, 7천대 정도의 포스코 더샵의 전세가가 한 20% 이상, 거의 30% 선까지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죠. 한 20% 정도 하락했네요. 20% 정도 하락을 한 거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눈에 띄게끔 실거래가 많이 표시가 되고 눈에 띄게끔 어느 정도 가격 상승폭이 있을 때 매도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될 거고, 매수자분들도 그때 이제 실소유자분들도 더 매입하시려는 이제 욕구가 더 분출이 되시죠. 근데 지금 이 전세가 때문에, 포스코 더샵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주 아파트 가격에 또 거래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 공급량이에요. 공급량. 이제 공급량을 보시면 여기서 지역별로 원주가 제일 많죠. 이제 43.4%로 해서 3,700세대가 올해 공급을 합니다. 이제 올해 공급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편한 세상, 판부면 1원에 이편한 세상 원주 프리미엄 572세대가 분양 예정이 있고요. 4월에는 원주 원동 두산 2부 1077세대가 공급이 예정이 있고요. 7월이면 이제 당구동 통재개발 모아일가 353세대, 그 다음에 혁신도시의 유승환네들 386세대는 이거는 주상복합 아파트니까 주복이니까 요거는 좀 제가 따로 빼고요. 금호올림도 있고요. 619세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표시가 되지는 않지만 풍경채도 997세대가 무실동에 원주 풍경채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또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변동사항이 있어요. 기업도시 내에서도 한 400세대급이 있어요. 예정지는 있어가지고 인허가는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그 용수량 때문에 허가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합치면 거의 6,000세대급 이상이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으면 지방에 50만 미만의 소도시 아파트는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공급이 많으면 대기 매수자들이 웬만하면 청약을 쓰셔서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고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있으면 당연히 다른 아파트에 기존 이제 준공되어 있는 준신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도 영향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 공급량도 가격에 이제 거래량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대출이에요. 대출인데 이 부분이 여기서 올해부터 총 대출액 1억에서 2억 원 초과 시 차주단위 DSRL이 적용된다. DSRL이 적용되면 연소득 특정 비중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때 각각 적용 대상이 된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완전히 이제 퍼센트 단위까지 못 맞추더라도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의 사람이, 연봉 4천만 원 사람이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대출이 하나도 없는 분이 아파트를 LTV 7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조정적이기 때문에 비조정적 아파트, 원주 아파트를 4억짜리 아파트, KB세대가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받을 시에는요, 연봉 4천 정도 되시는 분들이 2억 8천, 4억에 70%니까 2억 8천을 대출을 받을 때 연봉 4천인 분들이 DSR이 얼마가 나오냐면 한 37%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DSR이 40% 이상 되면 적용을 그 대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웬만한 연봉이 좀 작으신 분들은 21년도처럼 쉽게 대출 받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이신 분들이 2주택을 매입하실 때는 굉장한 이제 제재가 가해질 거예요. 대출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전에는 1주택이 있다가 2주택이 있으셔도 비조정적인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하실 때도 60%의 대출이 그냥 가볍게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증빙이 된다면.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들이 이제 1주택을 매입하실 때도 대출의 DSR 2억 원 이상 초과되면 DSR 40%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요새 금리도 조금씩 이제 상승이 되다 보니까 좀 금리로 해서 이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무주택자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소득 기준이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정부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보금자리론을 받으실 때는 DSR 적용을 받지는 않아요. DSR 적용을 받지 않고 총 소득,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뭐 아이가 있을 시에는 이제 1,000만 원씩 이제 상향이 되지만 합산 소득이 한 7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보금자리론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DSR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은 그래도 크게 대출 영향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DSR 적용이 높게 받기 때문에 뭐 대출 받는 데는 문제는 없으시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소득 금액이 좀 적으신 분들은 정부 지원 대출 보금자리론을 적용 받으시면 DSR을 적용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70%는 이제 가볍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이 뭐 불량이지 않으시면 뭐 그 정도는 대출 받는데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아까 말한 대로 포스코 더샵의 전세가 너무 물량이 많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올해 공급량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 공급량의 영향도 있고 대출 규제로 인한 또 이제 압박감도 있기 때문에요. 수요 심리를 압박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은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줄고는 있지만 지금 가격은 왜 오르지? 계속 조금씩 오르지?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원주가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이 한 10,000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가장 많았죠. 강원도 내에서는. 지금 전세가율 상승으로 보셔도 원주 같은 경우는 12월 한 달에 전세가율 상승이 한 0.92 정도? 그 다음에 강릉은 이제 1%대를 넘어섰는데 0.9이면 그래도 아직도 전세가도 조금씩 상승을 하는 거예요. 포스코의 저항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매매가율 상승률도 원주 같은 경우는 한 1.63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12월 정도. 작년 21년 11월 기준에 원주는 1.63, 그 다음에 뭐 강릉 같은 경우는 한 2.35 정도대로 올라간 것 같아요. 강릉이 조금 더 상승폭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소폭으로 상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문의 주시는 부분이 어떻게 주택을 매입하면 좋겠냐 많이 의뢰를 주시는데요. 저는 우선은 뭐 전세를 구해 놓으시고 전세를 하신다면 추후에 이제 뭐 분양권을 쓰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하지만 어쩜 뭐 기업도시면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또 원주하고 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약간 고립된 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기업도시 안에만 들어서야 된다 그러면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이 매수 타임이 좀 좋다고 보고요. 추후에 이제 기업체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고용 인구 때문에 조금 주택 가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매입을 해 놓으셔도 기업 도시는 계속 인프라가 늘어가고 이제 계속 추가 인원들이 유입이 되면서 기업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2지던 3차가 마지막이잖아요. 뭐 추후에 이 지도를 보시면 기업 도시에 예정돼 있는 아파트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아직 이제 허가 부분은 아직 나오지로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 지금 이 땅에 이 근린생활시설인데 이 땅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세대 수가 이제 뭐 한 400세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기업 도시가 공급량이 많이 늘었다 이럴 수는 없고 지금은 우선은 마지막 이지던 3차로 인해서 3차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기업 도시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추후에 기업체들이 이제 많이 선점되고 들어올 때는 이제 계속 이제 대기 수요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도시 같은 경우는 소폭으로 원주 전체로 봐도 기업 도시가 지금 가장 싸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요즘 물량이 제법 나와요. 제법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고를 수 있습니다. 조금 좋은 아파트, 좋은 동을 조금 너무 높은 호가가 아닌 괜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 도시는 지금은 조금 매수 타임으로 가지셔도 나쁘진 않다. 내가 대출 여건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매입을 하셔도 된다. 다만
뭐 이자 부분이랑 이런 부분을 저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셔서 내가 너무 부담인 조건 안에서는 좀 매수를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세 가격을 예를 들어 후반을 예를 들면 뭐 2억 7천이잖아요. 그죠? 여기 2억 7천인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여기서 20%를 자부담하시고 나머지 80%를 대출을 받으시니까 자부담하시는 비용은 5,4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2억 1,600을 대출을 받을 건데 지금 전세 금리 같은 게 3.3에서 3.8 정도. 뭐 요즘 금리를 따져보면 3.3에서 은행마다 조금씩 틀린데 3.3에서 3.8 정도 되는데 월 이자 부담액이 한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월 이자 부담액이. 그러니까 보증금 5,400에 월 70만 원이 넘는 거의 뭐 월세 가격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2,000에 85 이런 월세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소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빨리 나가고요. 그리고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또 원투룸이 물량이 없어요. 투룸은 아예 제로입니다. 제로. 원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모자르고 월세 같은 거. 그래서 요새 월세 소비는 월세를 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전세를 아까 말한 것처럼 보증금 5,400에 70만 원 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보증금 2,000에 85가 낫죠. 대출도 안 해도 되고 차라리 이게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전세가 빨리빨리 빠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 갭 투자분들도 전세가 조금은 전세를 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투자도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근데 지금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게 만료되는 기간이 이제 올 7, 8월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계약이 다 만기가 돼서 더 이상 연장을 못하고 이제 새롭게 움직이시는 또 전세 수요, 그 수요자분들이 또 상황 따라서 매수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7, 8월에는 어느 정도는 좀 전세나 매매 수요도 조금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차라리 아까 말했지만 7월이 넘었으면 DSR 1억이 적용받아요. 1억이 넘었을 때 대출이 1억이 넘을 때도 DSR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도 지금은 한 40%까지 DSR 40%까지 2억 원 이상 초과시 이때가 조금 대출 환경도 여건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1월에서 7월 사이에 관망을 하시면서 매수를 준비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시면 그냥 뭐 전세나 월세를 사시다가 뭐 추후에 이제 공급량이 좀 있기 때문에 분양권으로 차근차근 분양을 청약을 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도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요즘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조금씩 하락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대출 영향입니다. 대출 영향이고 어차피 중저가 아파트 이상은 대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들만의 세상이 이루어지죠. 경기도권도 지금 보면 중저가 아파트 라인들이나 아니면 전에 약간 좀 호가성이 강한 신축급이라도 약간 입지 자체가 입지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진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 소폭으로 계속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22년도, 23년도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금은 이제 저번에 말한 것처럼 지역적으로 편차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로 간다는 것보다 지역마다 그 다음에 원주 안에서도 전체 시장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조금씩 약간 변동률이 좀 다를 거라 봅니다. 어느 부분은 소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요. 어느 지역은 또 소폭으로 상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은 뭐 20년도, 뭐 19년도, 20년도, 21년도처럼 그냥 무조건 웬만하면 신축급 아파트를 매수하면 계속 상승할 거야. 이런 시장은 조금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또 이제 고민하시다가 잘 모르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뭐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부동산 119 김재훈 소장이었습니다.